무슨 정신으로 구급차에 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주머니, 저 소방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소방관의 목소리가 들리긴 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더듬거려 그 소방관의 손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정신이 드세요? 딸, 박사학위. 네? 우리 딸이 오늘 박사학위를 받는데 꼭 괜찮아져서 따님 박사학위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아셨죠?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 묵직한 손을 느끼면서 다시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도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손은 구급차에서 잡고 있었던 단단한 손이 아니라 여리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 당연히 알 수 있었어요. 따뜻하고 자그마한 내 딸의 손이었죠. 엄마. 우리 딸이 울고 있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엄마 정신이 들어? 언제 왔어? 아까 왔지. 내가 진짜 미쳐. 박사학위는? 그건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엄마한테 당 관리해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이제 나도 박사학위까지 다 땄으니까 좀 쉬고 당 관리하라고 했잖아. 일이 피곤하니까 자꾸 믹스커피에 달달한 것만 먹잖아. 아이고, 엄마 귀 따갑다. 너도 맨날 하는 소리만 하네. 결혼은 필수가 아니지만 당 관리는 필수니까. 알겠어. 내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저는 당뇨를 앓고 있었어요. 당뇨 진단을 받은 뒤로 딸이 걱정이 아주 많았어요. 오래전에 혼자가 되면서 딸을 혼자 키웠거든요. 혼자 자식을 키우려고 하니 할 수 있는 일은 가리지 않고 했어요. 일을 하다 보니 피곤해서 자꾸 단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이를 먹으면서 결국 탈이 난 거죠. 문득 구급차에서 제 손을 잡아줬던 소방대원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 구급차에서 손잡아준 사람. 내가 도착했을 땐 아무도 없었는데? 하긴 바쁘겠지? 그때였어요. 간호사가 오더라고요. 환자분 일어나셨네요. 당 수치가 아주 높으세요. 조심하셔야 해요. 약은 제때 드셨어요? 일하다 보니 깜빡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나실 뻔했어요. 네. 약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드셔야 해요. 특히 당뇨약은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드셔야 해요. 어르신들이 자꾸 약이라고 안 먹으려고 하시는데 당뇨약은 예방 차원에서 의료진도 많이 먹어요. 정말요? 그럼요. 그리고 아까 같이 오신 남자분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하셨다고요. 네? 그 소방대원님이요? 그분이 소방대원이세요? 그냥 평상복을 입고 계셔서 몰랐어요. 저한테는 분명 소방대원이라고 했는데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분명 나한테는 소방대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왜 나랑 같이 구급차를 탔나 싶었거든요. 딸도 놀란 건지 묻더라고요. 엄마 뭐야? 엄마랑 구급차 탄 사람이 소방대원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분이 구하셨잖아요. 그 사람이요? 그분이 현장에서 발견하고 신고까지 해주셨잖아요. 신고한 뒤에는 보호자로 동승까지 해주셨고요. 저는 평상복을 입고 있어서 구급대원인진 몰랐는데 그러면 본인 담당 지역이라 119 쪽에 연락하는 것도 더 수월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머, 그러면 진짜 은인이네요. 생각지도 못한 간호사의 말에 넋을 놓고 듣고 있는데 간호사가 한 번 더 당부하더라고요. 약 잘 챙겨 드시고 식단 관리 꼭 하셔야 해요. 아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쯤 되니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했나 싶어 민망해지더라고요. 딸은 저를 째려보면서 그랬어요.
내가 맨날 말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더니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듣는 척을 하네. 아니, 뭐 이제 알았지? 약 무조건 잘 챙겨 먹는 거야. 어? 딸이 힘주어 계속 묻더라고요. 알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저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더 그랬죠. 우리 딸만 시집 보내고 나면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딸이 의지하고 살 사람은 있어야 하잖아요. 딸의 손을 잡고 병원을 나오는데 제 심정을 다 아는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아직도 나 시집가면 아빠 곁으로 가고 싶다. 그 생각하지? 하늘이 허락하면 가겠다. 이거지? 다른 엄마들은 자식 때문에라도 더 오래 살려고 한대. 결혼만 시키면 끝이야? 손주도 봐야 하고 내가 가끔 엄마 도움 필요할 때는 도와주기도 해야지. 알겠어. 건강관리할게. 그러나 딸은 영 미덥지 않아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돌연 묻더라고요. 맞다. 근데 그 사람 진짜 고맙네. 난 날 구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 그냥 구급차에서 본 기억만 나서. 길 가다 쓰러졌으니 오죽할까.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감사 인사라도 하면 좋겠다. 고맙더라고. 그 말 덕분에 산 것 같아서. 감사 인사라도 한번 해야겠네. 그럴 수 있어? 딸의 말에 정신이 조금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어요. 찾으면 되지. 인상착의 기억나? 이름이나. 목소리 말고는. 어쨌든 엄마가 쓰러진 지역에 있는 소방관일 테니까. 그럼 좀 찾아줘봐. 감사 인사라도 하게. 우리 엄마가 갑자기 의욕을 보이네. 고맙잖아. 덕분에 우리 딸도 다시 보게 됐고.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말래도. 아유 알겠어 알겠다고. 딸이 또 한바탕 우는 바람에 제가 아주 두 손을 싹싹 모아 빌었잖아요. 딸은 저에게 가장 큰 약점이자 장점이었어요. 저를 한없이 약해지게도 하고 한없이 강해지게도 하는 아이였죠. 어릴 때부터 어찌나 씩씩했는지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면 매번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딸은 걱정할 게 없다는 말씀이었죠. 공부도 어찌나 잘했는지 대학도 좋은 대학에 갔어요. 남편이 그 모습을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정도로 똑똑하게 잘 커주었죠. 대학 졸업날 학사모를 씌워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없이 혼자 나 키운 보람 앞으로 더 느끼게 해줄게. 아빠가 원하던 박사학위도 딸 거야. 일하면서 딸 거니까 엄마는 더 무리하면 안 돼. 알겠지? 저는 그런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너 박사학위 딸 때까지 뒷바라지 할 거야. 너 이미 최고의 딸이야. 아빠도 보고 좋아하고 계실 거야. 엄마 그거 알아? 아빠 말이야. 되게 무뚝뚝하고 무서운 면도 있었잖아. 그래도 너한테는 덜했어. 엄마한테 더했지. 그러니까 한 번씩 나 자고 있을 때 방에 들어와서 책상 위에 용돈 올려놓고 가더라. 네 아빠가? 한 번은 잠이 잘 안 와서 뒤척이고 있었는데 누가 방문을 여는 거야. 엄마인 줄 알았고 또 안 자고 있으면 안 잔다고 잔소리할 것 같아서 눈 꼭 감고 있었지. 근데 아빠였어. 아빠가 나 자는 걸 이렇게 한번 보더니 이마에 붙은 머리카락을 가만히 떼주더라고. 그러더니 용돈을 두고는 나가는 거 있지? 딸은 제가 힘들어 보일 때마다 제가 모르는 제 아빠 얘기를 들려줬어요. 제가 아빠 이야기를 들으면 힘을 낸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 정도로 눈치가 빠른 아이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빨리 제 곁을 떠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고향 오빠였는데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저를 친오빠처럼 돌봐주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같이 곤충 채집하려고 동네 뒷산에 올라갔다가 제가 뱀에게 물릴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를 구해준 사람도 남편이었어요. 20살이 넘어 상경했다가 서울 생활에 호되게 당하고 고향에 내려와 있는 저에게 결혼하자고 한 사람도 남편이었어요. 이제
뭐 하려고? 오빠도 그 소리야? 엄마 잔소리로도 충분해. 서울 가서 살고 싶어? 혼자서는 무서워서 못 살겠어. 결혼하고 가면 되지. 서울 남자 중에 누가 나 같은 촌뜨기랑 결혼하겠어? 내가. 뭐? 오빠는 서울 남자도 아니잖아. 서울 가서 살 거야. 준비도 다 끝냈어. 무슨 돈으로? 그동안 아버지 일 도와드리면서 번 돈 있잖아. 나한테 시집와. 같이 서울 가서 살자. 남편은 저를 위해서 상경까지 한 남자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시골에서 벗어나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제 꿈을 이뤄주기 위해 상경을 결정했더라고요. 남편의 고생은 말로 다 설명을 못하죠. 돌아보니 남편도 시골 살던 촌뜨기인 건 마찬가지인데 혼자 모든 짐을 이고지고 살았겠더라고요. 남편이 병으로 돌연 세상을 떠난 뒤에 알았어요. 그 모든 짐을 제가 지기 시작하면서부터요. 한 번 쓰러진 후로 딸이 집에 일찍 들어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엄마, 내가 밥 해줄게. 무슨 밥? 건강식 해줄게. 일도 바쁠 텐데. 아무리 일이 바빠도 엄마가 먼저지. 그간 박사하기 때문에 신경 못 써서 미안해. 아빠도 없는데 내가 신경 써야 했는데. 우리 딸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효도하는 거야. 그나저나 우리 딸도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나도 아빠 같은 사람 만났으면 벌써 결혼했지. 아무래도 아빠가 박사하기 딸하고 아빠 같은 남자를 안 보내주는 것 같아. 하여튼 전부 아빠 핑계지? 일찍 온 딸과 오랜만에 티격태격 수다를 떨며 밥을 먹었어요. 딸이 바쁘다는 걸 알면서도 저를 위해 시간을 써주니 또 좋더라고요. 딸이 해주니 맛있긴 하네. 앞으로 자주 해줄게. 그리고 엄마, 희소식이 하나 있어. 희소식? 그 소방관 찾았어. 누구? 엄마 구해준 소방관? 어머, 정말? 어떻게 찾았어? 우리 엄마 살려준 분인데 당연히 찾아야지. 연락했더니 오라고 하더라고. 연락까지 했다고? 응. 혹시 그때 그분 기억하느냐 물으니까 바로 기억한다고 하더라고. 약속 시간도 정했는데 가볼래? 당연히 가야지. 며칠 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약속 장소로 갔어요. 소방서 근처 카페였는데 조금 기다리니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걸어오더라고요. 저 사람인가 봐.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딸의 눈빛이 이상하더라고요. 딸, 왜 그래?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 사람에게서 시선이 못 떼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앞으로 왔을 때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그때였어요. 그 남자도 제 딸만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저기, 소방관님? 눈치 없이 말을 걸었는데 그 소방관이 우리 딸한테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더라고요. 너 혹시 오빠 맞아? 그 사람도 우리 딸도 서로를 다 아는 사람처럼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제가 눈치껏 좀 가만히 있어야 했는데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죠. 왜? 둘이 아는 사이야? 딸이 그제야 정신이 든 건지 저를 보더라고요. 어릴 때 나 구해준 사람. 불 속에서 나 구해준 사람이야. 네가 불 속에 있었다고? 그런 일 없었어. 아니,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였어요. 그 소방관이 저를 보면서 허리를 숙여 꾸벅 인사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이요? 그럴 리가요.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아까 카페 들어올 때도 저보고 들어오셨잖아요. 이 친구의 지인으로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요. 네? 불길 속에서 구해준 사람 맞습니다. 우리 딸은 어릴 때 화재 사고를 당한 적이 없어요.
고아원에서 비밀로 했으니까요. 예? 딸이 한숨을 내쉬더니 그러더라고요. 사고가 있었어. 고아원에서 불이 났었거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너 있었던 고아원 말하는 거야? 남편과 처음으로 고아원에 간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딸은 한 남자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남자아이 손에 붕대가 감겨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설마 그때 네 손을 잡고 있었던 사람도 엄마랑 아빠가 처음 고아원에 왔던 날 말하는 거지? 맞을 거야. 늘 오빠만 따라다녔으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기억이 나? 둘을 보며 물었더니 둘이 꼭 맞춘 것처럼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딸은 사별한 전 남편과 제가 입양한 아이였어요. 우리 부부는 어릴 때부터 서로를 사랑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고민하다가 남편이 입양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는 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자식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행여나 내가 먼저 떠나면 마음이 안 편할 것 같아. 자식이 뭐 내 뒤치다거리 하려고 사나. 그래도 진심으로 정성으로 길러주면 평생 부모님으로 여기며 살지 않을까? 돌아보면 어쩌면 남편은 그때부터 자기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하며 고아원에 갔었어요. 둘 다 성별도 생각하지 않고 갔다가 지금의 우리 딸을 발견한 거죠. 저 아이는 많이 약해 보이네. 그러게, 저 남자애가 다 해주는 것 같지? 처음부터 딸의 손을 잡고 있던 남자아이가 계속해서 딸을 챙기더라고요. 친남매가 아닐까 생각하며 고아원에 물어보니 친남매는 아니라고 했어요. 친남매도 아닌데 애틋하네. 애틋하다고? 둘이 아주 못 떨어져 살 것 같아. 고아원 원장님과 상담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아이는 입양 문의가 들어온 분이 또 있어요. 근데 남자아이는 팔에 사고로 흉터가 생기면서 입양 가능성이 뚝 끊겼죠. 아니, 팔에 흉터가 결격 사유라도 된다는 건가요? 아무래도요. 입양이다 보니 최고의 조건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사실 그 남자애를 입양할까도 했었어요. 아니면 두 아이 다 입양하는 건 어떨까도 했죠. 그러나 남편이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여자애 입양하기로 했잖아. 두 아이 다 키우는 건 무리야. 그 애들에게도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 남편의 뜻이 워낙 완강했다 보니 결국 딸아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그때 생각이 나면서 미안한 마음이 마구 밀려오더라고요. 우리 딸은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있겠어. 불 속에서 날 살려줬는데. 그러면서 스스럼 없이 그 소방관의 소매를 걷어보더라고요. 딸이 걷은 소매 아래로 화상 흉터가 보였어요. 왜 치료 안 받았어? 위치도 기억해? 기억하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왜 그랬어? 잊고 살아도 되는데. 잊으면 어떡해. 내가 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도 기억해? 당연하지. 아니, 도대체 무슨 약속인데? 또 눈치 없이 끼어들었더니 딸이 웃으며 소방관을 자기 옆자리에 앉히더라고요. 엄마, 일단 자리에 좀 앉히자. 어머나, 아유, 내 정신 좀 봐. 우리 딸도 구해줬다면서 나까지 구해줬네. 고마워요. 그러고 보니 그렇게 된 건가요? 만날 사람이긴 했나 보네. 어릴 때 고아원에서 본 모습이 가물가물한데 뭔가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 묘하더라고요. 미안해요. 우리 남편이 딸이 고아원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걸 일절 원하지 않았어요. 소방관이 놀라서 딸을 보더라고요. 그런 거였어? 아빠는 내가 과거와 완전히 인연을 끊고 아빠의 딸로만 살길 바라셨어.
그래서 다들 연락이 안 됐던 거구나. 다른 친구들이랑은 연락하고 지내? 당연히 연락하고 지내지. 미안할 거 없어. 입양된 애들은 거의 다 안 돼. 그랬구나. 그런데도 우리 약속은 기억하고 있었네. 뭐 어릴 때지만 장난으로 한 약속은 아니었으니까. 소방관이 웃으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저한테 시집 온다고 했어요. 에? 제가 자기 때문에 팔 다쳤다고 다른 여자한테는 장가도 못 가겠다면서 장가 오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그간 연애도 한번 제대로 안 하던 딸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딸, 너 혹시 그래서 엄마, 쉿. 나는 공부하느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엄마! 딸이 제발 그만하라는 듯 조용히 하라면서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그런 딸의 모습은 또 처음이라 생소했어요. 도대체 뭔데 그래요?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우리 딸한테 들어요. 내가 좀 눈치가 없어서. 그럼 이걸 어쩌나? 이제라도 눈치 있게 내가 맞아줘야 하나? 아닙니다. 제가 어머님을 구조한 덕에 다시 만나게 된 거잖아요. 어머님? 그래도 이 친구 어머니시면 저한테도 그런 분이신 거라 불편하시면 아니야. 하나도 안 불편해요. 그렇게 불러요.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요? 그럼 얼마든지. 그나저나 혹시 시간 돼요? 그날 저녁 저는 소방관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외간 남자를 함부로 집에 들였다며 불호령을 했겠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소방관을 보는데 어쩐지 내 딸의 짝을 비로소 만난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이 저녁을 준비하는데 딸이 어쩐 일로 집에서 화장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계속 투덜거리지 뭐예요. 엄마도 참 그냥 밖에서 밥이나 먹지. 아빠 알면 난리나. 너희 아빠는 저 멀리 있고 난 여기 있잖아. 이번엔 내 판단이 맞아. 화장도 못 지우고 괜히 불편하네. 그러면 어떡해. 잠깐 자리 비운 거라고 바로 들어가야 한다는데. 집에서 저녁이라도 먹여야 한 번 더 보지. 너희들이야 또 보면 그만이지만 나는 지금이 기회다 싶어. 기회? 나 갑자기 막 신난다. 딸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이 나서 요리했어요.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볼까 하면서 시종일관 희죽거렸죠. 소방관이 도착하자 딸이 아까랑은 다르게 어색한지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쭈그러 와. 잠깐만. 소방관도 낮에 카페에서 봤을 때랑은 달리 조금 긴장한 눈치였는데 커다란 꽃바구니를 들고 오더라고요. 처음 오는 거라 꽃이랑 고기 좀 사왔어요. 고기? 그러면서 백화점에서 파는 한우를 내미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사면 비쌀 텐데.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방문이라서요. 소방관의 말 한마디, 표정 한 번에서 우리 딸을 향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 사람에게도 어릴 때 둘의 약속이 절대 장난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고마워요. 잘 먹을게.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자주 뵙고 싶습니다. 저 친구만 괜찮다면. 그래야지. 우리 딸 말이야. 사실은 저는 딸이 못 듣게 소방관의 귀에 대고 말했어요. 모태솔로? 에? 아니 저렇게 예쁜데 왜? 공부밖에 몰랐어. 서울대에서 박사 땄어. 정말요? 어릴 때도 똑똑했어요. 그랬지? 네. 그래도 그렇지. 남자놈들이 가만뒀다는 게 믿을 수가 없네요. 저렇게 예쁜데. 자꾸 내 딸을 보고 예쁘다고 하는데 웃음이 나서 못 살겠더라고요. 엄마, 둘이 무슨 얘기해?
그 사이 소방관의 선물을 들여놓고 온 딸이 묻더라고요. 비밀이야. 우리 둘만의 비밀. 그렇지? 네, 어머니. 그럼요. 뭐야, 엄마. 글쎄 말도 났어? 우리 엄마 말 잘 안 놓는데. 내 친구들한테도 말 안 놔. 특별하니까. 자주 볼 거니까. 참, 별일이네. 오빠, 우리 엄마한테 특별 대우받는다. 우리 엄마 내 절친들 딱 3명 빼고는 말 절대 안 놓거든. 일단 밥부터 먹이자. 이야기는 차차 하고. 소방관은 밥도 어찌나 복스럽게 잘 먹던지 보는 내내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있었던 건지 딸이 불쑥 그랬어요. 아, 엄마, 누가 보면 잃어버린 자식인 줄 알겠어. 엄마 딸 여기 있거든. 깍두기 좀 잘라달라고 아까부터 말하고 있거든. 아유, 깍두기는 네가 잘라 먹어. 아, 지금껏 엄마가 잘라줬잖아. 아, 지금껏 너만 해줬으니 이제는 딴 식구도 해줘야지. 뭐? 순간 소방관이 놀란 건지 캑캑거리면서 기침을 하더라고요. 우리 딸 얼굴도 거의 뭐 불타는 고구마처럼 변했고요. 보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남편 떠나고 그렇게 웃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요.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먹으면서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입양은 결국 안 됐고 공학원 나와서 혼자 시험 준비를 했어요. 소방공무원 되려고? 네. 어릴 때 공학원에서 불이 나는 걸 보면서 뼈저리게 알았거든요.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요. 덕분에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구했다 보니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딸이 또 얼굴이 빨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렇게 소중했어. 그 기억으로 버텼어요. 이 친구를 구해내고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약속 하나 기억하면서요. 안 지키면 어쩌려고. 더더구나 연락도 못하고 지냈는데. 어쩐지 지켜줄 것 같았어요. 아니라고 해도 저는 지켜야죠. 제가 더 오빠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남편이 우리 딸을 온전한 우리 딸로 키우길 바랐어. 애가 고아원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지내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믿었거든. 우리 딸을 아주 오래 키우다가 간 건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진짜 아빠였어. 아픈 걸 그간 숨기고 있었던 건지 갑자기 떠났어. 많이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지. 떠날 쯤 내 앞으로 자기 생명보험금을 남겨놨다고 말하더라고. 제 말에 딸이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보험금을 남겼어? 얼마나? 5억 정도? 그렇게 많이? 근데 왜 엄마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 그 돈은 너한테 써야 하니까. 뭐?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더라. 생명보험금으로 애 공부시키라고. 머리가 좋으니까 박사까지 하고 싶다고 하면 시켜주라고. 그리고 시집갈 때도 뭐라도 해주라고 하더라고. 나는 아직 젊으니까 뭐라도 해서 무리하지 말고 먹고 살라고 하더라고. 이 학비는 자기가 남기고 간다고. 그러면 그 돈으로 엄마가 편하게 살았어야지. 아빠 말이 맞지 뭐. 나 아직 새파랗게 젊을 때였어. 당연히 일하면서 우리 먹고 살 정도의 돈은 벌어야지. 그 정도가 아니었잖아. 엄마 거의 밤낮 없이 일했잖아. 그거야. 우리 딸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려고 그랬지. 아빠가 남긴 건 남긴 거고 엄마도 엄마 몫을 해야 하니까. 엄마 진짜 그래서 나한테 학업 절대 중단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학비 다 있다고? 아빠 유언 지킨 거야? 딸이 울더라고요. 그러자 소방관이 바로 티슈를 꺼내서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입꼬리가 간질거리는 걸 느끼며 모른 척하고 두고 봤어요. 진짜 감사하다. 좋은 부모님을 만났네. 펑펑 울던 딸이 그제야 소방관이 보이는 건지 묻더라고요. 오빠는 혼자 먹고 살면서 소방관 공부까지 했어? 했지. 언젠가 너를 만나면 꼭 멋지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
내가 뭐라고. 나한텐 전부였어. 오빠, 네가 희망이었고 내 미래였어. 내가 결혼했으면 어쩌려고 그랬어? 상관없었어. 그냥 내가 너무 어려서 널 지키지 못한 탓이었겠지.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그냥 소방관으로 평생 봉사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진짜? 나도 모태솔로야. 소방관의 말에 딸이 몇 번이고 눈을 깜빡거리더니 묻더라고요. 나도? 소방관이 그제야 말 실수했다는 걸 눈치채더라고요. 내가 잘못 말했다. 내가 모태솔로라고. 그러나 눈치 빠른 우리 딸은 바로 저를 째려봤어요. 엄마지. 저는 모르는 척 일어났어요. 아이고,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다 아프네. 나 들어가서 쉬어야겠다. 뭐? 갑자기 어딜 가? 사실대로 말해. 내가 뭐 거짓말했어? 사실이잖아. 엄마! 딸의 고함에 잽싸게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희죽희죽 웃음이 나더라고요. 방 안에 있던 남편 사진을 보는데도 평소처럼 슬프지 않고 고마운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딸이 결국 임자를 제대로 만난 것 같아. 당신이 우리의 공부 다 시키라고 했잖아. 제가 공부하느라 지금껏 연애 한 번을 제대로 못한 거 알지? 당신 혹시 다 알고 있었어? 당신 수가 제대로 통했어. 다른 건 몰라도 착한 것 같아. 저 정도면 됐지 않아? 당신 눈에는 박사 따님이 더 아까우려나? 내가 너무 쉽게 허락한다고 화내려나? 그래, 화내도 돼. 그건 내가 당신 만나서 다 감당할 테니까. 난 갑자기 마음이 편해. 꼭 우리 딸이 당신 같은 신랑 만난 것 같아서. 다 너무 앞서가나? 그렇게 좋아서 침대 위를 뒹굴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방문 두드리는 소리에 일어났더니 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아직도 자? 시간을 보니 밤 11시더라고요. 어머나, 아우, 내 정신 좀 봐. 급히 거울을 보고 머리를 중돈하고 문을 열었어요. 간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벌써 갔지? 뭐? 설거지까지 다 해놓고 갔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손님인데. 몰라. 엄마가 문 잠그고 잠들었잖아. 오빠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소방관이어서 그런지 혹시 응급 상황 아니냐고 방 열쇠 없냐고 난리였어. 그래서 그랬지. 우리 엄마 종종 저러고 잔다고. 내가 이런 적이 또 있었어? 있었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나한테 우는 거 안 보여주겠다고 그랬잖아. 맞다. 그때 내가 엄마도 잘못된 줄 알고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나지? 기억하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절대 방문 잠그고 잠든 적 없잖아. 오늘은 좋아서 그런 거 같으니까 봐줬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긴장이 좀 풀렸나 봐. 아우, 누가 보면 나 시집간 줄 알겠어. 솔직히 너도 좋은 거지? 걘 딱 봐도 너랑 결혼하고 싶은 눈치더라. 벌써 결혼은 무슨. 그러면서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싫진 않은 눈치더라고요. 아유, 알겠어. 연애든 결혼이든 그건 둘이 알아서 해. 나는 나랑 내 딸 살린 생명의 은인이나 챙기려니까. 그 후로 제가 머리를 좀 많이 썼어요. 딸, 이것 좀 소방서에 갖다 주고 와. 이게 다 뭐야? 뭐긴 뭐야. 도시락. 오늘 당직이래. 동료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해. 나도 좀 전에 퇴근하고 왔거든. 그래도 넌 오늘 일찍 퇴근했잖아. 밤새워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굶겨? 오빠가 굶긴 왜 굶어. 다 먹으면서 해. 연락은 자주 하나 보네. 제 질문에 딸이 당황한 건지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럼 나 씻기 전에 좀 말 좀 하지. 화장 다시 해야 하잖아. 화장을 뭘 다시 해. 뭘 해도 예쁘다고 할 텐데.
그래도. 그러면서 입을 삐죽거리더니 결국엔 도시락을 들고 나가서는 한참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후로도 종종 집에 불러서 밥도 먹이고 했더니 둘이 사귀기 시작한 게 보이더라고요. 딸, 그 반지는 뭐야? 뭐긴 뭐야? 엄마가 그토록 원하던 예비 사위가 준 거지? 정말? 몰라. 모른 척 좀 해줘. 나도 연애가 처음이라 어색하단 말이야. 알겠어. 엄마 완전 모른 척 할게. 그러나 얼마 안가 모른 척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어머니 도움이 좀 필요해요. 우리 예비 사위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뭐든 말해. 나야 당연히 돕지. 예비 사위가 모시러 가겠다고 해서 기다렸더니 저를 데리고 근사한 레스토랑으로 가더라고요. 식사 대접도 할 겸 작전회의도 좀 해보려고요. 작전회의? 네, 이 레스토랑 어때요? 근사하네. 근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친구가 하는 곳인데 여기서 청혼하면 어떨까요? 어머나,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연애한답시고 시간 질질 끌고 싶지 않아서요. 은근히 물어봤는데 결혼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혼할까 해요. 잘 생각했네. 나야 무조건 찬성이지. 물론 우리 딸 눈에 눈물 안 나게 한다는 전제는 있지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모녀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만으로도 가산점은 충분히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고. 네, 어머니. 그날 저는 사위랑 같이 청혼 작전을 짰어요. 작전을 짠 뒤로 제가 자꾸 딸을 피해 다니니까 딸이 걱정하더라고요. 엄마, 나한테 뭐 감추고 있지? 딸의 말에 저는 움찔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닌데? 맞는데? 왜 자꾸 날 피하는 것 같지? 엄마 피곤해서 그래. 요즘 당뇨 관리한다고 운동을 많이 하잖아. 뭐?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너무 피곤하게 하면 안 되지. 그런가? 그래. 그러면 내가 조심할게. 엄마는 피곤해서 이만 들어가서 잔다. 엄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갈까? 아프긴 무슨.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와 혼자 주절거렸어요. 아프긴 무슨. 몸이 너무 가벼워서 하늘 날아다닐 것 같다. 다음 날이 딸이 예비사위에게 청혼을 받는 날이었거든요. 제 가슴이 더 두근거리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도 모른 척 간단한 아침을 차려주는데 어찌나 긴장됐는지 몰라요. 딸이 평소처럼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출근하려고 하길래 도로 붙잡았어요. 딸, 너 원피스 입어. 웬 원피스? 내가 언제 원피스 입고 출근하는 거 봤어? 그래도 오늘은 원피스 입어. 오늘 오빠도 당직이라고 해서 데이트할 일도 없어. 그래도 원피스 입고 좀 예쁘게 다니는 날도 있어야 연애하는 티가 나지. 연애하는 티를 뭐하러 내. 그래도 얼마 전에 나랑 쇼핑 가서 산 그 원피스 있잖아. 엄마가 사준 거? 내가 비싸다고 안 산다고 했는데도 엄마가 끝까지 우겨서 사준 거 말하는 거야? 그거. 그거 편해서 평소에도 입기 좋잖아. 제가 계속해서 다시 방으로 등을 떠미니까 딸이 엄마가 왜 이러나 하는 눈치면서도 결국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지난 주말에 딸을 데리고 일부러 백화점 쇼핑을 갔었거든요. 생전 백화점에 눈길도 안 주던 제가 백화점에 가자고 하니 딸이 의외라는 듯 보더라고요. 갑자기 백화점은 왜? 갑자기 가보고 싶네. 나도 좋은 옷 좀 하나 살까 해서. 진짜? 엄마가 웬일이야. 그럼 내가 사줄게. 됐어. 엄마가 사줄 거야. 뭘 사줘? 엄마 옷 산다며. 그렇지. 또 어찌나 당황했던지 겨우 시선을 돌려 딸을 데리고 백화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때 눈에 들어온 원피스가 있었어요. 우리 딸이 입고 청혼받으면 딱 좋겠다 싶은 옷이었죠. 딸도 그 옷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사줬는데
꼭 제가 남편에게 청혼받던 날이 떠오르던 옷이었어요. 원피스로 갈아입고 나온 딸이 어색해하더라고요. 이러고 회사 가는 건 또 처음인데. 너 알아. 예쁜 옷 입고 가면 더 좋은 날이 될지. 그런가? 그럼 네가 뭐 엄마 말 들어서 잘못된 적 있어? 아니, 없지. 입고 가. 이왕이면 립스틱도 하나 들고 가고. 우리 딸 피부는 좋으니까. 하여튼 오늘따라 이상해. 요즘 들어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우, 늦겠다. 얼른 가. 그날 종일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다녔더니 같이 일하는 아줌마들도 묻더라고요. 아니, 뭐 좋은 일 있어. 그냥 요즘은 사는 게 재밌네. 아우, 늘 나사 하나 빠진 것처럼 심각한 얼굴로 일만 하더니 웬일이래. 내가 살아보니까 남편이 옆에 없다고 해서 진짜 없는 게 아닌 것 같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글쎄 그런 게 있어. 그날 밤 딸이 청혼받을 장소로 미리 가서 예비사위가 알려준 방에 들어가 기다렸어요. 예비사위도 어찌나 긴장했던지 손끝이 다 차갑더라고요. 저는 예비사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사실 내가 널 입양할까도 했었어. 네? 우리 남편이 둘 키울 형편은 안 된다고, 두 애들 다 불행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리더라고. 이제 와보니 자기가 아픈 걸 알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날 살뜰히 챙겨줄 딸을 입양해야 한다고 계속 우겼나 봐. 나 혼자 애 둘을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아버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는데 있었더라고. 저 하나도 안 섭섭해요. 만약에 그때 같이 입양됐으면 우리는 남매잖아요. 그럼 결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니 그렇네. 내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네. 어머니, 저는 그저 그 친구를 잘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막말로 내필 줄도 아니고 아버님이 5억이나 남기셨는데 그냥 어머님이 쓰셨어도 됐잖아요.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입양한 아이보다 내 아내가 먼저일 수도 있는데 결국 제 예비 신부를 위해 두 분 다 헌신하신 거잖아요. 행여 제가 입양될 뻔했다 한들 제가 어떻게 불만은 품겠어요? 힘들었을 거 아니야. 혼자 일하면서 소방공무원까지 되는 게 얼마나 고됐겠어. 힘들었죠. 처음에는 3교대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코피를 흘렸어요. 쉴 때 공부하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무기력해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딱 한 사람만 생각했어요. 우리 딸? 네. 불길에 뛰어들 때마다 생각이 나서 잊을 수도 없었어요. 고아원의 불난 밤 불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애를 봤을 때 내가 평생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지고지순해. 나라도 그렇게는 못 살겠다.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우리 딸 하나만 바라면서 고생길을 자처 했던 거잖아. 덕분에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거죠. 소방관이 돼서 매일 사람을 살리잖아요. 고마워.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우리 딸만 기다려줘서. 중간에 유혹은 없었어? 딱 봐도 번듯해서 연애하자고 하는 여자도 많았을 것 같은데 연애 정도는 하면서 기다려도 되잖아. 종종 있었죠.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냥 언젠가는 만날 것 같다는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어떻게 길에서 날 구해. 심지어 그날은 쉬는 날이어서 사복 입고 친구 만나러 가던 중이었어요. 길에서 갑자기 쓰러지시는데 놀라서 머리부터 받쳤어요. 세상에, 자네가 아니었으면 머리를 다쳤을 수도 있겠네. 하단 모서리로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먼저 잡았고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 이것만으로도 벅찬데 우리 딸까지 책임지겠다고 하고. 이미 다 갚아주셨어요. 따님을 저한테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갚을 차례예요. 자네도 이미 다 갚았어?
그냥 우리 딸한테만 잘해주면 돼. 그건 당연히 잘할 거고요. 어머니께도 잘할 거예요. 지금껏 해외여행도 한 번 안 다녀오셨다면서요. 안 그래도 되는데 자네는 늘 바쁠 거 아니야. 아무리 바빠도 이제 가족이 생겼는데 가족과의 추억도 만들어야죠. 사위의 말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우리 신랑이 꼭 자네 같았어. 나 때문에 부모님 다 계신 고향 떠나서 상경까지 하고 조금만 더 모으면 여행 가자. 조금만 더 모으면 아파트 살자. 그러면서 나 대신 열심히도 살던 사람이었지. 자네한테는 우리 딸을 고아원 친구들이랑 연락도 못하게 한 박한 사람일지 몰라도 나한테나 우리 딸한테는 최고의 가장이었어. 저도 그런 가장이 될게요. 그러지 마. 네? 자네 장인 분명 좋은 가장이었지만 가장 나쁜 게 있었어. 어떤 점이요? 혹시 큰 잘못이라도. 큰 잘못을 했지. 순간 예비 사위가 긴장하더라고요. 어떤... 혹시 바람... 아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곁을 너무 빨리 떠났잖아. 아, 사위가 가슴을 쓸어내리더라고요.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큰 잘못 맞지 뭐. 자기 혼자 다 이고지고 아픈 것도 말 안 하고 결국 떠났잖아. 그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딸도 서울대 박사야. 잘났어. 나는 시골 촌뜨기라 우리 남편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됐지만 우리 딸은 자네한테 얼마든지 도움도 되고 위로도 될 거야. 그럼요. 사실은 저보다 훨씬 잘났죠. 밖에 나가서는 세상 잘났는데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안 가르쳤어. 그럼 미안해. 저 살림 잘합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다 해먹고 살아서요. 반찬도 내가 많이 해줄 거고 우리 딸도 같이 해야지. 다만 혼자 다 하게는 안 키웠어. 다 가르치면 그렇게만 살 것 같아서. 우리 애도 한 번 한다고 하면 또 끝까지 하는 애라서. 제가 그렇게 하게 안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일진 몰라도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다 맞춰서 살면 돼요. 그러기도 하지. 예비사위의 손을 토닥였더니 이번에는 예비사위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 보상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우리 딸을 만났으니까? 네, 진짜 이렇게 다시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러게, 생각할수록 기적 같다. 나는 우리 딸이 이러다 평생 공부만 하다 혼자 늙는 거 아닌가 했거든. 그런데 또 그 나름도 나쁘지 않다. 뭐 생긴 대로 살면 그만이지 생각했는데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 결국 결혼이라는 걸 하겠다고 하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왜 소개팅도 안 하냐, 장가 안 갈 거냐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선배님들도 소개팅 해주신다고 매번 하시는데 만나봤자 마음에 안 들 거니까 안 했어요. 안 만나길 잘했네. 덕분에 내 사위가 됐으니까. 그렇게 둘이 웃고 떠들며 긴장을 푸는 사이 딸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숨어 있었고 온통 초로 장식된 레스토랑 한가운데 사위가 멋지게 입고 서 있었죠. 마침 딸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엄마, 오빠가 갑자기 보자고 해서 저녁 먹고 갈 것 같다. 천천히 재밌게 놀다 와. 답장을 보낸 뒤 숨을 고르며 기다리는데 딸이 들어오더라고요. 레스토랑으로 들어온 딸의 모습도 참 예뻤어요. 제가 입으라고 한 원피스를 입고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게 다 오빠? 딸의 눈에는 아직 사위가 보이지 않는 눈치였어요. 딸이 걸어올 길 양옆으로 초가 장식돼 있었고 딸이 결국 눈치를 채고는 그 길을 따라 웃으며 걸어오더라고요. 오빠 어딨어? 내가 못 살아. 엄마가 아침부터 원피스 입고 가라고 할 때부터 이상하다 했는데. 그때였어요. 한쪽 벽면에 화면이 켜지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입양된 후 우리 부부가 찍어준 딸의 사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딸이 감격한 듯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는 울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진 속에 그리운 제 아빠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어떡해. 딸이 우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예비사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고아로 처음 만나 입양된 후 너의 모든 시간을 함께하진 못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내가 같이 할게. 가뜩이나 울고 있던 딸은 결국 대성통곡을 했고 그 모습을 보던 예비 신랑까지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결국 제가 조기에 투입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누가 보면 초상난 줄 알겠네. 얼른 반지부터 줘. 손에 든 거. 네, 어머니. 진짜 우리 예비 신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보기엔 우리 부부가 둘을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만 울라고 농담했는데 사위가 식겁하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일부러 어머님 아버님 사진도 다 넣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도 저 사진의 한 편에 있을 테니까요. 농담이야. 나도 보면서 감동했어. 딸이 저한테 와서 안기더라고요. 아빠도 같이 있었으면 진짜 좋았겠다. 다 보고 계실 거야. 어때?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게 없지? 원피스 입길 잘했지? 그렇네. 엄마 말 듣길 잘했네. 그제야 우리 딸도 웃더라고요. 우리는 예비사회 친구인 레스토랑 주인 덕분에 깍듯한 대접을 받으며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하다 보니 사위한테 정말 고맙더라고요. 원래는 내가 낄 자리가 아닌데 우리 딸 어릴 때 사진 달라는 핑계로 나까지 초대한 거 맞지? 나 외로울까봐. 당연히 어머님도 오셔야죠. 제가 살린 두 여자잖아요. 그러더니 사위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이건 어머니 선물이요. 이게 뭐야? 언뜻 보기에는 반지향 같아서 당황했어요. 설마 하며 열었는데 그 안에 정말 순금 반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주변의 귀여운 선배님들께 여쭤보니 어머니들은 자고로 순금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내 반지라고?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잘 모시겠다는 뜻이에요. 아유 참. 앞으로도 결혼 준비하려면 돈 많이 들 텐데. 우리 딸도 감동한 듯 또 눈물을 글썽였어요. 오빠, 난 이게 더 감동이야. 고마워. 내가 어머니도 내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 거야. 엄마 받아. 사위가 주는 거잖아. 저도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내가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네. 응? 우리 딸 사위감을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 깊은 사위를 다 만나고. 고마워. 나도 우리 사위 많이 아낄게. 다 못 준 사랑까지 다 얹어서. 제 말에 울던 딸이 눈물을 닦으며 의아해하더라고요. 다 못 준 사랑? 사위도 입양할까 했다는 얘기는 저랑 우리 사위만 아는 이야기잖아요. 사위한테 찜끝 윙크를 보냈더니 사위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미안한데 이건 어머니랑 나의 비밀이야. 뭐? 아니 딸도 모르는 비밀이 있다고? 이제 우리 사위도 내 자식이니까 우리끼리의 비밀도 있는 거지. 사위 사랑은 장모라더니 벌써 이런다고? 당연하지. 그렇게 사위에게 받은 반지를 끼고 우리 딸을 시집 보냈어요. 딸의 결혼식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누군가는 두 애들 다 친부모가 없다고 안타까워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살아갈 이유가 됐어요. 내가 두 애들의 엄마로 살아야겠다. 저 애들의 앞날에 그 누구도 부모 없다고 깔보지 못하게 든든하게 내 자리를 지키겠다. 마음먹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지금까지도 운동도 꼬박꼬박 하고요. 식단 조절은 물론 약도 안 빼먹고 다 챙겨 먹었어요. 덕분에 수치가 아주 좋아져서 병원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애들한테도 물론이고요.
건강하게 우리 애들 곁을 지킬 거예요. 남편도 보고 싶지만 남편이 너무 일찍 간 거니까 저는 우리 애들 곁을 더 오래오래 지키다가 남편 만나러 가려고요.